예, 이번 강의는 2021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문제집 20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지적법상 지상경계 결정 기준으로서 옳은 것,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오죠. 여기 제가 암기사항이 하나 있어요. 경계를 결정할 때 고조, 무중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고조차가 없는, 높낮이 차가 없는 것은 없을 무자고도 구조물이 어디냐면 중앙이고요. 고조차, 높낮이 차가 있을 때는 하단부입니다. 그래서 고하 이렇게 암기하고요. 도로, 구고 등이 절토된 부분은 경사면의 상답니다. 그래서 고하, 절상. 그리고 바다와 육지는 최대 만조이기 때문에 바다 만조고요. 공유수면 매립지를 제방에 표시시킬 때는 바깥쪽 어깨범입니다. 그래서 공유, 바깥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중, 고하, 절상, 바다, 만조, 공유, 바깥. 그러면 거기 이제 옳은 거 찾잖아요. 아까 높낮이 차가 있죠. 고주차가 있는 거죠. 그럼 어디죠? 그렇죠. 하단부. 예, 요거는 맞는 거네요. 그죠? 그럼 요게 먼저 정답이 되네요. 근데 2번. 공유수면 매립지를 제방에 포함할 때는 공유 바깥이죠. 그래서 하단부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공유 바깥. 그 다음에 도로, 구고 등이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죠. 절상. 바깥쪽이 아니고. 4번. 토지가 바다에 접할 때는 이 최소 만조가 아니라 최대입니다. 최대 만조. 그리고 연접되는 높낮이 차가 없죠. 무중이죠. 무중. 없을 무자니까 구조물의 중앙. 그래서 이렇게 무중, 고하, 절상, 바다, 만조, 공유, 바깥.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보세요.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게 사는 측량이 현황이니까 무슨 측량이죠? 그렇죠. 지적 현황 측량이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임야도의 축척인 것 물어보죠. 임야도의 축척이 몇 가지죠? 2가지죠. 3천하고, 그렇죠. 6천. 지적도는 7가지 있었고요. 그래서 3천, 6천입니다. 네. 2가지, 네, 디귿리을입니다. 자, 4번. 지목입니다. 지목에도 틀린 거. 우리 소금을 만드는 것은 뭐죠? 염전이죠, 염전. 다만 이제 천일염이지 않고 동력에서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공장자. 공장자 나온 것은 무슨 공장용이니까 그건 염전에서 제외되겠고요. 자,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 네, 이게 이제 주유소용지죠, 그죠? 그리고 다만 이제 정비 공장 안에 있는 것은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되죠, 그죠? 공장용지니까. 그리고 3번. 물이 고있거나 상시, 저장, 댐, 저수, 호수, 연못. 여기까지는 뭐죠? 유지죠, 유지. 근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뭘까요? 답이죠. 유지는 자생해야 돼요, 자생. 네. 재배하는 토지 답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자, 일반 공원 중에 휴양을 위한 국회법에서 나와 있는 공원만 공원이었었고요. 그리고 용수, 배수, 일정이죠. 인공적인 수로자, 소규모 수로, 무조건 수로 나오면 뭐예요? 작은 물길이니까. 그렇죠. 국어입니다, 국어. 네, 국어. 네, 지목은 뭐 이제 많이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5번. 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우리 암기할 때 경생도 거의 이렇게 했죠. 이제 지적도 임야도니까 경계죠, 경계. 색인도, 도면 크기인 도각선, 경계점 간의 거리, 측량 기준점의 위치와 건축물의 위치는 도면에 있죠. 소재 지번은 다 있고요. 그죠?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있죠.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거. 예, 소재지 있겠네요. 아까 경계점 간의 거리 있네요. 그죠?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네요. 건축물의 위치도 있어요. 그죠? 그 도면의 크기인 도각선도 있죠. 그럼 다 있네요. 그죠? 네, 도면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생도 거의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지적 측량 적보심사 절차거든요. 이 절차를 그림을 잘 기억합니다. 청구인이죠. 우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소관 청약한 거 잘못되는 거 싸울 거니까 그 시도의사를 거쳐서 우리 자기 소속되어 있는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최초의 적부심사를 청구하죠. 거쳐가니까 30일 내에 해부하죠.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의 이격이니까 60일 내에 심의 이격을 하고요. 60일가 부족하면 부득이하면 30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죠. 근데 결과물이 나오면 지방지적위원회가 같은 건물이니까 시도의사한테 지체 없이 주죠. 그럼 시도의사가 우리한테 7일 내에 결과물을 통지할 때 재심사였으면 알려주죠. 그 재심사는 시도의사의 상급단체 90일 내에
시도의사의 상급단체인 국토교통부장을 거쳐서 요소 소속되어 있는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재심사 절차는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암기할 때 3679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30일 해보, 60일에 심의결, 7일 내 우리한테 통지, 90일 내 재심사. 그래서 3679. 우리 90일짜리가 지적법 두 가지 있죠. 바다 말소하고 요거.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기억해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30일 내에 지방지에 하는 것은 시도의사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을 거쳐서 중앙이지 시도의사를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6번 문제 가볼게요. 적부심사입니다. 옳은 거 돼 있죠. 1번.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지적소관청이 30일 내에 다툼이 있으면 일정한 사항을 조사해서 지방지에 회부한대. 지방지에 회부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이에요? 시도의사예요? 그래, 시도의사죠. 시도의사. 그리고 2번은요. 심의의결, 부득이 아니면 90일 내 심의의결 했어요? 60일이죠. 60일. 3번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죠? 그죠? 며칠 내? 그죠? 30일이죠. 30일. 근데 4번이 시도의사가 우리한테 며칠 내주죠? 7일. 그게 나오죠. 시도의사가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의결을 받으려고 7일 내에 그 심사 청구의 이해관계 의결을 통지하죠. 자, 우리 재심사입니다. 재심사는 의결서를 받는다고 또 90일 내에 시도의사를 거쳐서 중앙에 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아까 봤던 요 그림들을 잘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순서 묻는 문제, 숫자 묻는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7번. 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가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조사 측량해서 지번 면적 좌표를 결정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 있죠. 토지 이동이니까 무슨 현황계? 그렇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겠죠. 이거 시공구별로 수립하죠. 부득이 할 때면 읍면동별로 수립하고, 그죠? 자, 8번. 공유전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 우리가 있었잖아요. 공유전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사항은 소지 지번에다가 고소한 지번은 똑같이 있다고 그랬죠. 왜? 대지권등록부도 공유지니까. 그래서 소지 지번에다가 고유번호, 소유자, 소유권 지번은 다 같이 있죠. 그러면 볼게요. 지번 같이 있네요. 소유권 지번 같이 있네요. 소유자 같이 있네요. 고유번호 다 같이 있네요.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 변동일자 다 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공유지와 대지권 등록부에 다 공통적으로 등록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공유지는 없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게 있죠. 뭐죠? 건전한 대비죠. 그죠? 건물의 명칭,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요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죠. 공유지는 없고. 그리고 이제 공대에 가면 이런 거 기억나나요? 공대에 가면 고소한 지분은 같이 있죠. 그죠? 근데 면목과 도면 번호는 없다. 그리고 공유지나 대지권 등록부에는 없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습니다. 9번. 자, 우리 측량을 의뢰하는 경우가, 저 볼게요.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우리가 측량을 누구한테 의뢰하죠? 수행자한테. 근데 우리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 있죠. 소관청이 직접 하는. 제가 이제 재검 이렇게 하거든요. 재검. 재가 뭐예요? 재조사죠, 재조사. 근데 검은 검사 측량. 이 두 가지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소관청이 직접 하기 때문에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찾는 거예요. 재검을 찾는. 그러면 기억은 검사고요. 그 다음에 니을이 재조사. 그래서 기억과 니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재검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암기를 좀 해놓으면 여러분 좀 편합니다. 답을 빨리 써 1분 안씩 찾기도 쉽고요. 그래서 제가 암기상이 제 보물로 돼 있다고 하고요. 거기 암기상 그 동영상으로 해놓은 것도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저게 그걸 꼭 보물로트를 보시면 돼요. 보물로트 아마 특강이 아마 그 노량진에서 이렇게 5월달에 아마 보물로트 특강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자, 10번. 축적변경위원회 구성에 가로에 들어갈 사항 옳은 거 있죠. 축적변경에는 몇 명에서 몇 명이죠? 5인에서 10인이고요. 위원회 2분의 이상이 토지 소유자 되고요. 그리고 몇 명 이하일 때는 전원 위원을 우측하죠. 5명. 한 누굴 시키면 싸움 나니까. 그리고 위원은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은 누가 지명해죠?
우리 축적 변경은 지적 소관청이 소속이니까 지적 소관청이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11번.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등록 틀린 거.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 건물에 중요한 내용 5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5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건물이 살 때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 중요하니까 등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2번. 우리 부동산 토지 건물 살 때 그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법상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표시의 사항이 아닙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할까요?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종합공부도 2013년에 만들었을 때 파일로 되어 있어요. 파일에서 날아갈 수 있거든요. 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누가 구축하냐면 그 지적소관청이 구축합니다. 나중에요. 그 정보 처리 시스템, 파일로 된 지적공부의 복제 시스템은 누가 구축할까요? 그죠. 그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의 복제 시스템은 지적소관청이 복제하게 되어 있다. 자, 열람이죠, 열람.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져왔지 시도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열람 발급은 다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갑니다. 나중에 시도의사한테 우리한테 열람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발급. 그게 뭘까요? 그렇죠, 지적삼각점이죠. 지적삼각점의 열람 발급은 시도의사나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전산정보 처리, 정보 처리 시스템, 그거하고 이 부동산 종합공부 파일 된 것은 시적소관청이나 읍면동사무소 가지 시도의사가 가지 못합니다. 네. 자, 12번. 지적공부 마지막 보존입니다. 자, 우리 지적공부의 보존 기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적소고라는 곳에 보관하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오는 거 찾는데 지적소고는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에. 그래서 사무실에 연접해서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래야 빨리 가서 꺼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이나 또는 시도지사 승인 말고는 그 청사 밖으로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으면 반출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파일로 된 것은 누구도 가지고 있냐면 시도의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열람 발급이 시도의사한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의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보 처리 시스템의 그 관리를 위해서 지적정보관리체계에다가 영구히 보존하게 돼 있죠. 여기까지 보죠. 근데 우리 카드로 된 지적 속에 보관되어 있는 토지대항과 임야대항은 200장이 아니라 100장입니다. 100장. 100장 단위로 바인드로 보호가 되어 있죠. 다만 이제 도면입니다. 이 지적 도면들은 100장 단위로 이제 각 장 단위로 보호대에 보호되어 있죠. 그죠? 보호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항과 임야대장, 공의지연명부, 대지권등부, 경계점 좌표등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드에 보관하고 지적도 임야대는 각 장별로 보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지적법을 12문제를 봤고요. 등기법입니다. 자, 관공서 촉탁 등기죠. 그죠? 1번 자주 증답합니다. 우리가 경매부동산을 어디서 촉탁하죠? 법원이. 그럼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촉탁할 때는 그 경매부동산의 지목, 면적, 소지 다 확인했겠죠. 그래서 촉탁,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익이 촉탁이 들어왔을 때 등기부와 대장에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촉탁 등기를 등기소에는 다 수리해 주게 돼 있어요. 이미 법원이 확인해서 촉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공서 촉탁은 일일이 등기소 우편할 출석할 수 없으니까 우편에서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촉탁 등기할 때는 뭐는 갖다 주지 않냐면 관공서는 본인이 확실하니까 등기필 정보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관공서가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주체로서 촉탁할 때도 공동으로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 등기는 신청한 분파이기 때문에 촉탁 등기는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볼게요. 우리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계약일 때는 공동이고 계약이 아닌 것은 우선 단독이다. 이렇게죠? 우리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마담이 자기 권리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죠. 이게 단독을 할 수 있고.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수용인 계약이 아니니까 단독이죠. 근데 채권책을 증액, 감액하는 권리병인들끼리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이고. 근데 계약이 아닌데 공동하는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유증이죠, 유증. 그죠? 마담이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돈 많은 할아버지가 마담에서 주는 건데, 그래서 수중자인 마담의 권리자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의무자가 돼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얘기는 공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포괄할 것 없이. 그래서 위에 거 두 가지는 단독, 밑에 게 두 가지는 공동입니다. 15번. 네. 등기법상 당사자 능력입니다. 우리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사람, 네 사람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읍면에 있는 민조태학교는 신청 적기가 없다. 이 사람들이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법인 아닌 읍면에 있는 민조태학교는 안 됐었잖아요. 법인 아닌 사단명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이거 대표자 명으로 하면 안 되고 사단명으로 하고. 아까 학교는 할 수가 없고요. 읍면도 할 수 없고요. 자, 민법상 조합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죠. 아까 민조 안 됐잖아요. 민법상 조합. 특별법상 조합은 되죠. 농협, 협동, 수협 이런 것들은. 법인이니까. 그렇지만 민법상 조합은 계약의 형태죠. 동업 계약. 매매, 증여, 교환. 매매, 증여, 교환 사람이 아니잖아요. 매매, 증여, 교환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권리자 의무자로. 그죠? 그럼 외국인들 얼마나 취득할 수 있죠.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취득해요. 그래서 법령이나 조약에 제약이 없으면 외국인들도 자기들 명으로 등기 명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암기상 자주 나오니까 읍면에 있는 민조태학교는 권리자 신청 적격이 없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다. 16번. 우리 소유권 이전 획기할 때 2021년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죠. 계약이한 소유권 이전 획기할 때는 검인 받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나 소나 검인 받는다. 그러죠. 계약이한 소유. 그리고 다 계약일 때는 다 검인을 받아요. 근데 계약이 아닌 것들은 또 소유권 이전 획기가 아닌 것들은 검인 필요치 않아요. 근데 지금 소유권 이전 획기니까 계약인지 아니지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경매는 계약이 아니죠. 그럼 검인 받을 필요가 없고요. 검인 받는 거 찾으니까 계약일 때만 검인 받는 거죠. 그죠? 우리 진정명의 회복도 계약이 아니죠. 검인 필요 없죠. 근데 공유물 분할 합의, 양도 담보 계약, 명의시탁 약정 다 이게 계약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세 가지는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검인 받는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근데 계약의 종류를 묻지 않고요. 다만 이제 계약이 아닐 때 상속, 수용, 경매, 진정명 이런 것들은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 받을 필요 없고 소유권 이전 획기가 아닌 것들은 검인 필요치 않습니다. 17번.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되어 있네요. 공유물 분할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은 약정상 금지 기간 동안도 이거는 이제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전 등기 할 수도 있죠. 금지만 시킨 것 뿐이죠. 그죠? 자, 그리고 니은은 우리 매매 계약서, 우리 매매 계약이 2020년도 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맞고요. 그리고 우리 실거래가 신고할 때 매매 목록을 갖다 주는데 그거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이든지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일 때는 매수인별로 얼마 취득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5번에 리을을 보세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돼 있다가 약정의 변경, 이건 계약의 변경 느낌이죠. 그리고 계약일 때는 어떻게 갔어요? 그렇죠. 공동이죠. 공동. 그래서 1인이 단독이 아니라 전원이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만 옳습니다. 자, 18번 문제 가볼게요. 갑과 을이 을 소유 A 건물을 전부를 전세금 5억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전세권. 예, 전세권 등기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자, 우리 전세권일 때 반드시 전세금은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전소 기간도 기록해야 되죠. 임의적 기록이지만 이게 계약서에 있잖아요. 그죠? 설정 계약에 체결했다고 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3번 볼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된 후 우리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 전부 일부를 양도할 때 그 양도액을 기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들은 등기한이 양도액을 기록을 하죠.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이 아주 좀 긴장하는데. 자, 전세권 설정 등기된 후 건물의 존속기간이 말로 법정경신이라고 민법이 배우죠. 법의 규정에서 당연히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거죠. 근데 은행은 법정경신이 된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건 법정 경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니까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 경시된 경우 갑은 그 존속기간의 연장이야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해놓아야만이 그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겠죠. 은행의 존속기간이 끝났는지 법정 경시된지 아닌지 은행은 모르잖아요. 그 변경 등기 해야만이 은행이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거죠. 전세권 목적 저당권. 4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우리 일부일 때는 뭘 갖다 주면 되죠? 예, 도면입니다. 일부일 때는 도면만 갖다 주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 가볼게요. 네, 이 부분이 조금 뭐 어려웠던 건데 공동저당인데요. 우리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자신 소유 A와 B 부동산에 갑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 했는데 그 A 부동산에 병 명의가 후순위가 저당권이 다시 등기가 된 거죠. 그죠? 그 설명으로서 틀린 건데 자, 우리 갑에 대해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C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할 때 등기하는 C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및 AB 부동산의 저당권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A 기존에 있는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끝부분에 이건 공동담보라는 표시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렇게 종전 기존에 있던 부동산 있잖아요. 그 부동산 등기부에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공동담보라는 것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끝부분에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끝부분에 이렇게 공동담보라는 게 적는 게 아니고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 등기부 끝부분에는 이건 공동담보라는 것을 적지만 기존에 있는 종전에 있는 등기부 기록에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지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20번 가볼게요.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건 공유 지분은 용의권이 안 되죠. 그래서 대지권이 용의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 지분에 전세권 할 수는 없고요. 부동산 일부는 전세 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구분 건물은 아파트는 전유부마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요. 우리 폐쇄 등기부도 열람 발급 다 청구할 수 있죠. 우리 집 옛날 주인 누가 제일 먼저 신축했는지 떼보려면 폐쇄 등기부를 열람 발급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폐쇄 등기부는 열람도 가능하고 발급 청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증액 변경 느낄 때 이렇게 권리 변경 느끼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갖다 주느냐 안 갖다 주느냐서 주등기 부기 나눠지죠. 승낙서를 갖다 주면 부기 등기, 갖다 주지 않으면 무슨 등기 해주죠, 그죠? 주등기 해주죠, 주등기. 그리고 등기하는 부기 등기 할 때는 그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 순위번호에 가지 번호 붙인다는 것을 이렇게 1-1, 2-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할 때 등기사항인 거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건 필요적, 임의적을 다 적는 겁니다. 임의적은 등기 원인이 있을 때 등기사항이잖아요. 필요적은 반드시 등기사항. 근데 채권 최고액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근저당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자 지급식은 어디서 할 거예요? 이건 저당권이지. 환매에서는 뭐 채권 최고액, 이자 이렇게 없는 거죠. 환매는 파는 물건을 다시 사는. 그래서 환대비, 대금과 비용, 이게 필요적이죠. 그죠? 그래서 환매 등기할 때 이게 등기사항입니다. 22번. 가등기 또 매년 나오네요. 그죠? 마담 생각하면 됩니다. 할아버지. 자, 우리 가등기 권리자 마담이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서 임시 판결을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할 수 있었고, 자, 등기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다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근저당권에 채권 최고액의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가등기하다가 나중에 본등기 되면 이미 가등기 할 때 순위가 적기 때문에 그 가등기 순위 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4번, 5번을 줘야 합니다. 나중에 그 번득이 되면 직권 말소하는데 그게 용의권이냐, 소유권이냐, 저당권이 다르죠. 용의권일 때는 동일 범위의 용의권만 직권 말소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차권이 용의권이죠. 근데 동일 범위의 용의권이 저당권은 용의권이 아니죠. 그러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 범위의 용의권만 용의권을 침해하니까 직권 말소하죠. 근데 5번에
소유권이죠. 소유권. 소유권 이전 가등기였다가 본등기 되면 우리 전 해당만 말고 즉 가등기 전이나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말고 다 직권 말소하죠. 근데 보세요.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가등기와 본등기 전에 해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직권 말소 대상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줄 때는 중간에 있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다 직권 말소한다. 근데 전 해당. 견이 뭐냐면 가등기보다 전에 있는 거. 그리고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주 지금 등장하잖아요. 네. 23번. 등기 효력입니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네요. 등기한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있고요. 자,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물권 변동 효력이 있죠. 그죠? 3번이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우리가 추정력이라고 있거든요. 추정력은 입증 책임 문제인데 우리 사망자, 죽은 사람 명으로 등기된 것은 추정력이 없어요. 그럼 그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망자 명의 등기 마칠 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그 명의를 무효를 당연히 무효인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네. 예. 4번은 뭐냐면 우리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죠. 다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중복 등기된 보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등기권자들은 그 판결이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그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만 보존할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쇄 등기부에 있는 것도 우리 폐쇄 등기부는 다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옮겼기 때문에 폐쇄 등기부에 있는 것은 경정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부동산 등기법상 자, 신탁 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법원이 재판하면 신탁원보 기록에 법원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수탁자가 신청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을 해주죠. 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다는 뜻의 등기는 신탁 등기는 이렇게 주등기 형식을 해주죠. 그죠? 이게 맞고요. 자, 디귿은 주어가 누구죠? 등기관입니다. 등기관이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 수탁자 변경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관이 직권해 주죠. 직권으로 그 신탁원보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을은 우리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이전 등기라고 할 때는 동시에 가지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간다는 것이 이미 등기된 건 나중에 대신 가는 거잖아요. 그건 동시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탁자가 수익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와는 동시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거 틀려서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역시 우리 한 회차를 이제 끝났는데요. 그래서 등기법은 조금 등기법이 지적법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지적법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고요. 등기법은 이제 많이 나오는 뭐 가등기, 보존등기, 뭐 부기등기, 각하사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위주로 조금 여러분이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이 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